네, 지금 현재 동시 통역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모에카랑 같이 대한 외국인에도 출연 중인 에바레스트라고 다 아실 거예요. 에바레스트가 동시 통역사 에바레스트로 자,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에바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게 K 인플루언서 세션이라고 하셔서 인플루언서가 뭔지 사전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사전에서는 SNS에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많은 팔로워를 통해서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팔로워가 3,000명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K 인플루언서에 걸맞는 사람인가 과연이라는 이제 좀 의문을 가지고 사실 오늘 발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현재 이제 동시통역사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정식 명칭은 이제 국제회의 통번역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방송을 이제 앞서 발표를 한 모에카랑 같이 하고 있고 다른 뭐 여러 가지 라디오 방송이나 아니면 뭐 러시아어, 한국어 과외도 하고 있고 가끔 강연 같은 것도 하고 있는 한국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IT 학회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조금 더 제 본업을 살려서 통역이나 번역에 IT가 과연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뭔가 과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그런 조금 질문과 함께 오늘 발표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뭐 기업계나 학계 뭐 대표자님들이나 그런 분들께서 관리되어 계시는 분들께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뭐 프로그램 개발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플랫폼 개발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함께 발표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동시 통역과 이제 순차 통역, 뭐 번역, 릴레이 통역 이런 여러 가지 통역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게 다 통역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마 오늘 학회에도 그 외국인 발표자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뭐 영어나 다른 나라 언어로 발표를 하실 때 뒤쪽에 부스 같은 데에 앉아서 이제 통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동시 통역사님들이시고 보통 연사가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고 그 발표를 나중에 이제 다른 언어로 옮기는 그런 순차 통역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요. 가끔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 언어로 진행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스들이 뭐 중국어 부스, 영어 부스, 일본어, 뭐 러시아어 부스 이런 식으로 여러 부스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중국인 연사면 중국어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통역사님께서 한국어로 그걸 옮기고 옆에 있는 부스에서 그 한국어를 듣고 러시아로 옮기는 그런 이제 릴레이 통역이라고 해서 근데 그게 다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통역사분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또 그것과 별개로 이제 써져 있는 텍스트를 번역하는 그런 번역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통역이나 번역 일을 할 때 뭐 컴퓨터는 당연히 많이 쓰고 온라인 사전이나 이제 캣툴이라고 해서 그런 다 같이 번역한 것을 공유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캣툴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 IT 발전과 함께 우리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몇 년 전에 그 이세돌 바둑 기사님이랑 이제 알파고와의 그 대결로 인해서 이제 AI가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되면 뭐 통역사를 포함해서 몇몇 직종은 아예 사라지겠구나라는 그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진짜 그러면은 나는 이제 막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AI가 저렇게 빨리 뭐 딥러닝도 하고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더더욱 IT 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 그 상태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요.
그런데 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과연 이거를 기계가 할 수는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회의장에서 그 연사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동시통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제일 깊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속담이나 농담이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농담으로 앞에 앉아 계시는 외국분한테 허리 사이즈가 얼마나 되시냐, 덕분에 강연장이 꽉 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게 농담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모욕적인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통역사분께서 살짝, 저도 이제 릴레이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살짝 조금 주춤해가지고 왜 통역이 안 나오고 있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왜 통역이 안 나오고 있냐라는 말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얘기를 해야겠구나 싶어서 그냥 이제 그대로 통역을 대충 조금 더 미화시켜서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거를 통역할지, 아니면은 그냥 뭐 방금 연설자님께서 농담하셨습니다, 웃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통역을 할지에 대한 그런 뭐 분별력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은 결단을 과연 기계가 내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항상 들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이거는 제가 통역을 하기 전의 일인데, 제 친구 중에서 이제 한국어를 하는 러시아 친구가 한 번은 이제 저희가 뭐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 오늘 진짜 기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없다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그 기운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뭔지 생각을 하다가 러시아어로 똑같이 옮겨보니까 이게 뭐뭐 할 기분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제 나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거 뭐 촬영할 기분이 아니야,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친구는 나름 한국어를 잘 하니까 이제 그냥 기분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도 AI가 알아서 처리를 해서 통역을 해줄 수 있는지 또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번역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최근에 혼자서 번역 작업을 했던 그 이기준님의 언어의 온도라는, 아마 언어의 온도라고, 네, 그런 조금 예쁜 말이 써져 있는 책이 있는데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한 약간 에세이집처럼 돼 있는데 한 파트의 제목이 그냥 한번 걸어봤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한번 걸어봤어를 구글 번역기에다가 쳐보니까 이게 그냥 한번 산책해봤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 내용은 그냥 한번 전화를 걸어봤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어는 사실 동사마다 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동사라고 얘기를 해도 걸어봤다는 내가 진짜 길을 걸었다, 전화를 걸었다, 뭐 물건을 어디에 걸었다, 인생을 어디에 걸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이게 통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 의미를 그렇게 예민하게 알아낼 만큼의 과연 기술이 지금 이제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생겼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읽었던 내용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운동화 끈이라고 구글에다가 치면 운동 화끈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뭐 exercise hot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화의 끈인 건지 운동을 화끈하게 한다는 건지를 사실상 기계는 알아듣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한번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띄어쓰기가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인식이 잘 되는데, 띄어쓰기를 가끔 이제 안 하는 상태로 발표를 뭐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언어마다 또 언어적 특성들이 다 있는데 과연 그거를 얼마나 딥러닝을 하고 어떤 데이터를 구축을 해야 그걸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이제 IT 전문가가 아니니까 당연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항상 보면서 그래도 아직은 내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당연히 기계가 저보다는 똑똑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순간적인 어떤 판단력이나 아니면 뭐 순발력, 분별력 이런 게 확실히 사람을 아직은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예로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어 같은 경우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한국어로는 뭐 계속 뭐 어디가 발전했다,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발전했다, 발전했다가 계속해서 발전했다라고 해도 되는 반면 러시아어로는 그 발전했다를 다른 버전으로 여러 버전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써야 되는 그런 언어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반면 법률 문서에서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법률 용어마다의 그 특징이 다 있어서 그냥 똑같은 단어를 써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뭐 당연히 제가 번역기에 넣으면은 항상 같은 단어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법률 문서를 번역기로 써서 번역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에 반면 뭐 문학 텍스트나 이런 데서는 확실히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써야지 조금 더 글 맛이 사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자주 번역기를 돌렸을 때가 있고, 당연히 이제 그 번역기로 나온 텍스트를 뭐 여러 번 수정을 해서 이제 번역물에 그거를 추가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간 단축을 하는 면에서는 확실히 번역할 때는 그런 번역기를 쓰는 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앞으로 이게 조금 더 개발이 돼서, 아니면 조금 더 보완이라고 할까요? 좀 더 보완이 돼서 번역뿐만 아니라 통역할 때도 이런 IT 기술을 저희가 더 써서 좀 더 정확한 통역, 좀 더 완벽한 통역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특히나 국제회의나 뭐 정부, 정상들 간의 그런 회담이나 이런 자리에서 통역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단어 하나하나, 특히나 정부, 특히나 이제 나라의 뭐 대통령님들의 그런 회의나 그런 부분에 가서 보면은 뭐 정말 우리 두 국가가 뭐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거를 정말 이루었다로 얘기를 해야지, 다른 걸로 내가 어떻게 다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를 기계가 저희를 도와줄 수 있으면은 사실 저희도 일할 때 더욱 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과연 그게 언제쯤 이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와 의문과 함께 발표를 준비해 봤던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됐는데 그런 자격을 갖추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를 이제 여기에 여기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기 계시는 전문가님들께서 통역과 번역에 있어서 이런 IT 기술의 어떤 상생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조금 더 좋은 나중에 뭐 프로그램이나 그런 플랫폼이 생기게 된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오늘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바 너무 훌륭한 강연 감사합니다. 네, 에바가 방금 농담 싫어하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통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제가 예전에 컨퍼런스 참석을 했을 때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의 런칭에 관한 얘기였어요. 근데 그분이 빅토리아 시크릿의 브랜드를 모르셨었나 봐. 그래서 네, 빅토리아 시크릿의 런칭을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네, 빅토리아의 비밀이 곧 열립니다, 이렇게 번역을, 네, 통역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되게 많은 분들이 웃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충분히 구중, 가능성이 있는. 저도 통역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많이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인공지능 기술이 더 많이 발달을 해서 사람과 이제 기술이 같이 결합될 수 있는 모델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네, 이제 에바의 일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네, 기술 개발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요. 네, 없으시면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한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질문이 그 팔로워가 3,000명도 저는 충분히 인플루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3,000명이라는 건 대단한 건데, 혹시 이제 일하시면서 어떤 그런 소셜 미디어를 본인이 활용할 때 어떤 장점이라든가, 그걸로 어떤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도 이제 프리랜서 통번역사이다 보니까 소셜 미디어에 저도 해시태그로 뭐 한노 통번역사, 노한 통번역사 이런 거를 항상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뭐 연락 올 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가 한로수교 30주년인데 그 정부 그 외교부 쪽에서 그 SNS 페이지를 하나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 번역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SNS나 그런 부분을 워낙 빨리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새로운 용어나 새로운 뭐 신조어나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뭐 페이스북을 포함해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SNS를 통해서 그런 걸 업데이트 하는 용으로도 좀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 업데이트? 네. 그리고 워낙 접근이 쉽다 보니까 이게 또 연관 뭐 검색 이런 게 같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을 해서 내가 좀 더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 있을까도 그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프리랜서 통번역사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뭐 갔던 컨퍼런스나 그런 거 관련해서 SNS에 올리게 되면 그 컨퍼런스와 관련된 다른 전문가 분들한테서 뭐 콜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더 이 활동 분야를 넓힌다기보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야 내에서의 인맥을 조금 더 넓히는 용도로 네,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인플루언스 세션인데 갑자기 이게 인공지능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좀 인공지능 쪽 관련 연구자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 정보를 드린다면 2017년 9월에 그 구글 번역의 최고 책임자인 마이크 슈스터가 한국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번역기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시점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존재하는 가장 그 잘 되고 있다는 번역기가 구글 번역기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번역을 개발한 최고의 책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을 많이 알면 알수록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또 많이 남아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도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진짜 구글 번역기 저도 매년 쓰고 있는데 매년 그 데이터베이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실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언어적인 그 베이스 자체가 여러 언어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뭐 네이버나 뭐 파파고나 이런 부분보다는 확실히 좀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긴 해요.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문학 텍스트나 조금 복잡한 구조의 문장이나 이런 거를 처리하기에는 아직은 네,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에바 평생 통역사로 잘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